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과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얻어내려는 의도와 또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일 수 있지만 한국을 압박해 미국에서 떼어내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VOA에 북한이 한국과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통신 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미국과의 대화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유연성을 탐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over the past few years, occasionally tried to use the Blue House in South Ko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lue House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explore whether there is any flexibility in the U.S. position and to try to get Seoul to put some pressure on Washington to ease its conditions for re-engagement.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사안은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청신호라기보다는 단발성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I don't think we should be reading this as a green light that Kim Jong-un is hoping to resume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I see this more as, something that's more like a one-off kind of incident, perhaps. It's too early, I would say, to speculate about the nuclear issue.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의 통신선 재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을 떼어놓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erhaps it signals a greater willingness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but it could also mean that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dividing South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The North,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has strongly criticized South Korea for not showing greater independence from the United States.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의 통신 연락선 복원은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what we've learned over the course of the past 3 years is that North Korea's interest in probing with South Korea revolves primarily around the possibility of receiving tangible benefits. And so I think that the area to watch in the inter-Korean space is really related to the possible opening of economic channels, including humanitarian channel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at, I think, is the realistic next step, beyond which it's very difficult to project exactly how things might develop.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과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킴 대북 특별대표와 일본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전화 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에 대한 미한일 공조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두 사람이 28일 전화 회담을 통해 최근 북한 정세를 논의하고 지난 21일 일본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미일 양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미한일 3국의 협력을 계속 긴밀히 유지해 나간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한국과 북한의 연락통신선 복원에 대해 평가하고 이번 복원이 긍정적인 움직임이며 이를 환영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항구인 남포에서 최근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새 부두가 건설 중인 모습과 또 대형 화물선이 포대를 하역 또는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새로운 부두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추가 유류 탱크까지 완공되면 이 지역에서 하역할 수 있는 유류의 양과 저장 역량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 전문기업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2일 촬영하고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한 북한 남포 일대 위성 사진입니다. 남포에 유류 저장 시설이 모여있는 지대에 길이 300m가 넘는 새 유류 하역용 부두가 건설되고 있는 모습인데 기존 3개의 부두에 더해 서쪽에 추가로 1개를 더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부두는 기존 부두 3개처럼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로 부두 위에는 여러 자재가 놓여 있었으며 현재까지 길이는 다른 부두 시설과 비슷한 약 313m 정도 됩니다. 이들 부두에는 유류를 옮길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두가 맞닿은 육지에는 대형 유류 탱크 15개가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에 최소 5개의 유류 탱크 부지가 새롭게 조성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27일 VOA에 남포항의 새 부두가 육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유류 하역용 부두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여러 목적을 염두에 둔 부두 증설로 분석했습니다. 유류를 싣고 또 수출하는 부두는 통상적으로 유류 특성의 냄새나 폭발이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가능하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배를 붙이고 뛰는 그 부두를 설치하게 됩니다. 기존의 새 부두가 용량이 찼다든지 그 탱크나 파이프 시스템이 제기등을 못하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부두에 다른 종류의 기름이 필요해서 증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재 유류 탱크 밀집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서 10m 높이의 유류 탱크 3개를 만들었고 그 앞으로 길이 40m의 부두를 건설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유류 탱크 밀집 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지점에는 유류 탱크 10개와 유엔 안보리가 지적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현재 남포 일대에는 공사 중인 유류 탱크 등을 합쳐 30개가 넘는 유류 탱크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위성 사진에는 대형 화물선이 포대를 하역 또는 선적하는 장면도 촬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류 탱크 밀집 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남포의 항구를 촬영한 사진에는 길이 177m의 화물선에 적재함 4곳에 흰색 혹은 황토색의 포대 추정 물체들이 실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선박이 맞닿아 있는 육지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포대들이 놓여 있어 하역 또는 선적 중인 포대들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월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선박 운항이 대폭 줄었는데 최근 수개월 동안 선박 이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드러난 대형 선박의 물품의 움직임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은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역내 여러 도전 중 하나로 북한의 핵 문제를 지적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과 한반도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폴 라카메라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적대 행위를 막고 외교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7일 국제전략연구소 IISS가 주최한 세미나의 연설을 통해 역내 공동의 행동을 요구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팬데믹, 기후변화 등과 함께 북한 핵 위험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결의 이행 등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과 한반도에서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we're taking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leaves the door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even while we maintain our readiness to deter aggression and to uphold our treaty commitments and the will of the Security Council. 오스틴 국방장관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신장 위구르의 인종학살 등 중국의 억압행위를 지적하며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으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과 대립이 아닌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한일 갈등과 미한일 3국의 대북공조 강화를 위한 미국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바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 공약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pretty clear about our desire to see relations improve.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re open to dialogue. But having said that, we also remain focused on our commitment and our responsibility to help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폴 라카메라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정전협정이 70년 가까이 적대 행위의 재발을 성공적으로 막아왔으며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때까지 외교적 협상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While we are yet to achieve the elusive permanent peace agreement, the Armistice Agreement provides the conditions for diplomacy to pursue this objective.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mains committed to the Armistice Agreement, and we will remain prepared to respond to opportunities that may lead to permanent peace. 미국은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해마다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는 헌화 행사가 열렸고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제향군인 추모박물관이, 텍사스주 로이스시티에서는 현지 제향군인회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곳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는 정전협정 6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한일 3국이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중국 등의 협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8일 한국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중국,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대외 메시지를 내는 등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통신선 연결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들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한국과 북한 간 연락통신망이 재개된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유족의 서신을 전달하고 북한 당국자와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8일 취재진에게 지난해 북한 측의 전통문에 의하면 한국 정부의 발표와 상반된 내용이 많아 반드시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사고 현장을 방문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서신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줄 것과 북한 당국자를 직접 만나게 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통일부는 이날 남북 간 연락통신망이 재개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유족들은 지난 2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김 위원장에게 보낼 서신을 전달하고 북한 당국자와의 면담 주선과 재발 방지 노력, 남북 공동조사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